안녕하십니까. 간밤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지금 방송 오는 길에도 한방눈이 일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좀 전국에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면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근심이 있겠으나 지금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근심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면 보리 농사 잘 되고 또 그 밑에 땅 위에 있는 것이 다져지기 때문에 뿌리들이 잘 내립니다. 그리고 또 땅이 잘 다져지면 논농사 밭농사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잘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니까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군고구마를 좀 구워 먹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름 고민 많죠. 지금 전화 주시면 하얀 눈만큼 하얗게 좀 밝고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하얗게 내린 눈 보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로맨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즐거우실 수 있도록 또 그 고민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차인호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부동산 투자 노하우 좀 배워볼 텐데요. 요즘 정말 관망 시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꼭꼭 박사께서 재건축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전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눈도 오고 투자보다는 좀 공부하는, 집에서 공부하는 정도의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도 들어가고 있어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이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아파트가 된다면 가격이 좀 오르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어서 재건축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동영상이나 온갖 강의하는 거 보면은 이 재건축 시장에서 설명을 할 때 많은 오류들을 안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려니까 힘들겠죠. 저와 같은 케이스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고 직접적인 투자를 여러 곳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많은 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시장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건축 투자, 용적률보다는 개인적인 투자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용적률만 따지다 보면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적률만 따져서 진짜 좋은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뭐 용적률이 250%, 300%니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알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분들은 폄하하는 건 폄하라고 내비두고 여러분만 좀 더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부자 되는 그러한 하나의 노하우를 여기고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보다도 작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투자, 나의 가성비 높은 투자, 이 개인적인 투자성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단지가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진행만 된다라면 가격이 좀 오를 지역이 있고 투자성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한번 비교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이 지역 A와 B 지역은 인접 지역이어서 새 아파트가 되면 같은 시세, 같은 전세라고 전세가 이루어진다고 볼게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A 지역의 땅은 1만 평, 그리고 B 지역도 같은 1만 평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세대가 살고 있고 여기에도 역시 같은
1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150%의 아파트이고요. B지역은 340%의 아파트를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 때 투자를 할 때 여기는 용적률이 340%네 하고 덮어버리죠. 그런데 투자성은 이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덮어버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높으면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용적률을 지나서 만약에 건물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데 1만 평에 있는 땅, 이 건물에는 전부 땅이 건물들, 아파트들이 뭐 15평에서 20평으로만 형성돼 있고 100세대고요. 여기 이쪽 B지역은 30평에서 50평으로 아파트가 형성된 100세대인데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1만 평이라는 똑같은 땅만 남겠죠.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면 같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340%를 다 사용했으면 얘는 사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 부셨을 때 용적률 150%짜리는 오히려 1종 땅이거나 2종 땅이어서 얘는 10%의 땅을 기부 체납해서 용적률 상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10,000평에서 10%만 용적률 상향을 한다면 지금 현재 뭐 9,100평으로 줄어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 있고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5층 이상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3종, 층고 제한이 없는 상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층짜리나 뭐 이런 용적률이 낮은 그러한 땅들을 보면 2종이거나 뭐 이러한 아파트 형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2종에서 B지역처럼 가는 3종이 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10%를 기부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학교 이런 부분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1종, 2종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종상향을 해주는 걸 인센티브라고 보는데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는 10%, 2종에서 3종으로 갈 때도 10%, 3종에서 준주거로 갈 때는 15%의 기부 체납 또는 그의 땅값에 상응한 것들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내놓아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적률이 낮은 지역이 상향을 할 때 기부 체납이라든가 봤을 때 사업성이 안 좋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지역과 B지역이 같은 3종 땅이라고 할게요. 기부 체납이 없는. 그런데도 B지역이 개인적인 투자성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재건축 사업에서 A지역과 B지역이 같은 1만 평이고 용적률은 150 또는 340이라고 했을 때 건물은 다 부시고 나서 건물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같은 용적률을 받았다면 같은 세대수, 같은 용적률로 지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A지역과 B지역의 사업성은 같다라는 거죠. 왜? 같이 부시는 건 같고 건축 부시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철거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다 지어졌을 때 건축비의 차이이고 결국은 여기 있는 세대원들을 100세대가 120세대를 지어서 20세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투자성은 어디가 높을까요? 이건 반드시 B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주거를 크게 만들었을 때는 분양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작게 지어져 있죠. 그래서 15평형, 20평형으로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겠죠. 전세 가격이. 왜? 코딱지만한 것은 전세가 낮잖아요. 그런데 B지역은
당시 사는 사람들이 수준도 있고 돈도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30평, 50평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조망권도 가져가겠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높겠죠. 그런데 여기 이 조합원들 100세대가 똑같이 나눠져 있다면 땅은 똑같이 10,000평이기 때문에 같이 1인당 100평씩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더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매가에서 전세값을 뺐을 때 소액으로 좀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쪽이 가성비가 높겠죠. 대부분 서울의 경우에 이런 A지역, B지역을 비교한다면 반드시 B지역이 가격이 싸고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반면에 A지역은 재건축 들어간다고 한다면 용적률이 낮은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거품처럼 올라 있고 전세를 따져보면 전세값이 에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이 끝날 때 언제 조합 인가나 아니면 사업시 인가할 때 보면 결국은 서로 사업성은 같아지고 효율이 높은 쪽, 적은 돈을 투자한 쪽에서 더 많은 고수익이 난다는,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A지역, B지역, C지역이 이렇게 동일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떨어져 있을 때죠. 같은 용적률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5층이 15층이니 용적률을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 이후에 A지역은 재건축을 했더니 일반 분양분이 뭐 한 200세대가 더 나왔고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한 100세대가 더 나왔어요. 물론 100세대를 일반 분양했을 때 그 이익이 얼마나 오느냐는 부분인데 일반 분양 이것도 보면은요 건물 지어 가지고 팔아서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결국은 n분의 1 조합원 숫자 부분으로 나눠서 이거 이익금 청산금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의 비율은 A 지역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후에 A 지역은 예를 들어서 8억인데 B 지역의 시세는 15억이라고 한다면 비록 일반 분양이 100세대 적지만 B 지역이 훨씬 더 수익성은 좋죠. 개인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합, 단지에서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운영해서 만드는 사업성은 적지만 개인적으로 시세 차익과 이런 전체적인 주거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이익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할 때 단순히 용적률을 비교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물론 같은 지역이면서 용적률이 낮고 투자비가 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에 가격이 B지역이 월등히 높다라면 비록 용적률이 높은 지역일지라도 B지역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 C지역을 갔더니 용적률이 300%이고 25층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부분을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역적 가치가 워낙에 높아서 예를 들어서 동부이촌동이죠. 동부이촌동의 체리투스 같은 아파트를 보면 여기는 1대1로 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추가 부담금에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지은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면 450, 뭐 강남 같은 경우 아무리 비싸더라도 600을 아직 넘진 않았어요.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638, 638 그러면 건축비는 2억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건축비를 자기가 2억을 넣어가지고 추가 부담금을 넣어서 개발하고 난 연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2배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라면 훨씬 더 시지역에 투자를 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고 난 후에 새 아파트를 만나는 게 더 많은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물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가격이에요. 평당 얼마면 짓는다라는 부분이고,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파트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유형의 자산으로 봅니다. 유형의 자산을 본 사람들은 짓고 분양하는 사업성만 따질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자산이 짓고 나면 무형의 자산으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인 분들, 똑똑한 분들은 아파트를 유형의 자산으로 보고 논리적 계산만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를 피해 다녀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버리고 엉성한 데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감이 있으신 분들은 유형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을 보기 때문에 아파트의 개발 이후의 지역 가치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걸 예측하는 그런 예측 투자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재건축을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비를 따져서 사업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이걸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입주 이후에 지역적 환경의 변화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학군이 형성하면서 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고수가 돼서 재건축 투자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재건축 투자에서 용적률만 보지 마시고 개인적인 투자성을 높여서 투자에 성공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1번, 지역적인 시세를 파악하라. 그래서 지역적 시세는 지금보다는 입주했을 때, 입주 연휴에 연속해서 발생되는 지역적 가치를 꼭 보셔서 가격이 상승하는 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샘플, 얘는 그 공덕에 있는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지역적 가치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적 시세의 변화를 파악하시면서 재건축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번째는 전세금 시세를 파악하라. 이렇게 작은 거 사가지고 꼴랑 하나 전세 뭐 7억짜리를 전세 2억짜리 사서 5억 집어넣느니 이런 지역에 사서 차라리 5억, 6억짜리를 전세 4억 투자해서 2억 투자를 하는, 그래서 A지역 하나 투자할 걸 B지역에 2개를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세금 시세를 파악하셔서 투자의 효율, 가성비를 높여야 된다. 3번째는 이건 상상력이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상상력이 큽니다. 대부분 뭘로 투자하죠? 눈으로 투자하죠. 눈. 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를 못해요. 귀가 얇은 사람도 투자 못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후에 3년 후, 4년 후 또는 입주 이후에 이 가격의 변화를 상상력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의 시세를 가늠하라, 추정하라. 상상력을 가지고 추정하고 없으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라도 이 가격을 찾아내라. 그런 연후에 재건축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째, 이 정 모르면은요, 대지 한 평당 가격을 파악을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용적률은 낮은데 대지가 10평, 여기는 용적률이 큰데 대지가 같은 10평이라면 평당 가격이 같죠. 그러면 가성비가 높은 조금 덜 투자하는 전세 갭 투자가 낮은 쪽으로 투자하시면 더 좋고요. 여기는 알고 봤더니 땅이 한 평당 4,500이고 여기는 한 평당 땅이 3천만 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더 많은 평수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재건축은 갖고 있는 내 땅을 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땅의 크기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모르면 이 2개 또는 3개 지역이 가셔서 같은 시세가 같다라고 한다면 대지 한 평당의 가격이 낮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만 조합을 한다면 여러분은 재건축 투자에서
승부를 낼 수가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아파트에 용적률이 낮으니까 투자하지 마라. 말 싹 자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인연을 싹 잘라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용적률이 어떠하고 미래 시세가 어떠한 걸 가르쳐 줌으로써 여기는 투자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를 말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과 만나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러한 강의를 꼬꼬박사 강의를 드렸는데 아주 재건축 투자의 필수적인 그러한 투자의 기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